연락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드린 건요, 우리가 연락하는 법에는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려면 어떤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먹고 싶은 게 있다던가, 아니면 술을 같이 먹고 싶다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다던가, 뭔가 어떤 거라도 다 좋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저번 시간에 있었던 거 리뷰만 잠깐 해주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오늘 호진호님 사연에서도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걸 먼저 얘기를 던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잘 지내? 저번에 했잖아. 그러니까 잘 지내는지는 이제 그만 물어봐야지. 그죠? 첫 번째 내가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거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만 물어보면 돼요. 근데 계속 연락하고 있는 사이에서는 잘 지내는 얘기를 그만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계속 연락하는데 뭐 잘 지내? 그 맨날 그 얘기만 해가지고는 뭡니까? 그죠? 저번에 첫 번째는 잘 지내? 이런 걸로 오랜만에 한번 연락을 틀 수는 있겠지만,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겠죠. 예. 두 번째는 오랜만에 그 연락했을 때는 잘 지내라고 얘기를 하고, 예. 두 번째로는 내가 오늘 왠지 순대곱창 땡긴다. 곱창에다가 순대를 확 넣어가지고 양배추랑 볶아가지고 확 해가지고 철판에다가 팍팍팍팍 볶아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날 때 그때 딱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가.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되게 맛있겠다, 맛있겠어, 뭐 이렇게 내가 신림 백순대를 먹어봤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먹고 싶게 만들고 그걸 리드를 해가지고 내가 데이트도 끌어올 수가 있겠죠. 예. 예를 들면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가고 싶다, 먹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 그치? 근데 오늘은 나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말이야, 내가 요번 주 주말에는 한번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갈 때 너한테 연락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호진호님이 이걸 얘기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날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럼 잘 지내겠지. 그만 얘기해, 잘 지내는 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첫 멘트를 던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이건 저번 강의 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지글지글 파전에다가 막걸리 한 잔 딱 생각난다. 오늘 왠지 땡기지 않아요? 그죠? 저도 오늘 막걸리에 파전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죠? 예, 이런 것들 진짜 생각이 나는 거. 예. 오늘 같은 날에는 막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하면 좋겠다고. 오늘 날씨 되게 좋아서 이제 그 영화 요번에 제가 범블비 보고 왔거든요. 근데 범블비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요즘에 범블비 영화 되게 재밌다 그러는데 그거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이렇게 우리가 그 상대방을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좋아한다고 원하는 걸 이렇게 피력하는 거예요. 예. 그죠?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 이렇게 생각나게끔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이런 연락하는 데는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 이제 다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내가 목적성이 없다면 이렇게 원하는 것을 갖다가 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 어떤 용건이 있으면은 연락을 할 수 있겠죠. 예. 자, 다음으로, 예. 7번. 예, 7번이죠. 예. 자,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연락을 많이 하면은, 연락을 너무 많이 할 경우에 우리가 만났을 때 상대방이 기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락을 많이 하면 사랑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연락을 잘하는 연락의 신이야. 그래서 이 카톡이나 전화를 너무 잘해. 그래서 막 1시간씩 들고 있는데도 막 상대방 여자나 남자가 너무 계속 통화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뭐 만약 그렇게 한다고 쳐볼게요. 예, 해볼게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화통화나 카톡을 매력적으로 한다고 쳐도요, 그러면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기대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연락만으로도 이렇게 환상적인데
만났을 때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엄청 큰 기대감을 갖게 돼요. 상대방에게. 예, 아, 만나면은 완전 작살나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거죠, 예. 예,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 연락보다는 훨씬 더 만남을, 더 큰 기대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만났을 때 막, 응? 더 매력적이고 더 환상적인 뭔가 더 어트랙티브한 뭔가를 갖다 더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예, 대화도 잘 못하고, 그죠? 데이트 코스도 엉망이고, 그닥 그래. 그러니까 데이트가 그렇게 썩 재미있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 사람은 다음부터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고 핸드폰으로만 만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지 않다니까요. 상대방에게 기대감만 크게 만들고요. 실제로 예, 그게 그런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락을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너무 연락을 통해서 너무 많은 레포를 쌓는다든가, 막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요, 사실 만나서 할 게 없어요. 예, 만나서 그냥 그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나서는 뭐 약간 뻘쭘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경우도 또 있을 수 있냐면 안 만나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전화로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매력적이고 즐겁기 때문에 상대방을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막 연락을 어떻게든 많이 하려고만 하시더라고요. 연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연락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이버 러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본인이 서로 좋아해서 뭐 육체적인 관계도 많고 스킨십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나야죠. 그죠? 만나야죠. 그죠? 전화로 뭘 하면 안 돼요. 예. 전화를 하면 뭘 하면 망하는 거예요.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지만, 이 연락하는 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뭐 카톡하고 문자하고 이런 거는요, 만남의 통로로만 사용하라고, 예,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데이트하는 거지. 핸드폰으로 맨날 만나서 서로 즐기면 좋아요? 예.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연락을 너무 많이 하면요, 사람들이 지쳐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도, 이게 오랫동안 장기화되면요, 아까 전에 베니님 사연 보셨죠? 오늘 베니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베니님처럼 70일 동안 매일 붙어있고 핸드폰으로 계속 만나면 어때요? 질리죠? 예. 의무감에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만남이라는 게 내가 싫어도 그냥 주말마다 만나야 되고 싫어도 저녁에 항상 전화해서 의무적으로 통화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자친구에게 보고해야 되겠구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일처럼 연애를 하는 사람들, 그죠? 그게 좋아 보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 번 전화를 하더라도 정말 좋아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보기도 싫고 전화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전화해가지고 그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혼 없는 인형을 붙들고 있으시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신가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예. 나는 한 번을 만나더라도 좀 영혼 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차라리 그럴 거면 연락 안 하고요. 예. 한동안 좀 쉬고 있으라고 하는 게 나아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늘상 얘기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인간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마음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떠나게 하지 못하려면요, 상대방의 육신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까?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 어떤 거에 집중하냐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관계에 치중을 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만 무조건 유지하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이끌면은 이 관계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예. 지쳐 나가죠. 예. 싫은데 억지로 전화하고 카톡하고 만나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끈불끈 솟아요? 예.
안 그래요. 예, 그러다 보면 지치고요. 내가 의무적으로 이 사람 정말 좋아하는 건가? 내가 사랑해서 지금 전화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여러분들에 대해서 슬슬 정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다른 사연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특히 장거리 연애 커플 사연들 보면. 예. 네, 여자들이 되게 연락을 중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예, 굉장히 많아. 이 연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연락만 잘 되면은 그게 사랑인 줄 아는데, 이 여자들이 그렇게 중요시한다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다 따라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무조건 서로에게 단속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단속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남자친구,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못 만나고 서로, 뭐, 서로에게 그냥 올인만 하면은 무조건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라고 해가지고 연애 천재가 아니에요. 예. 남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그 사람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걸 다 듣고 앉아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행복해집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헤어져요? 다 헤어졌잖아요, 여태까지. 그죠?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 케이스를 분석하지 않는 이상은요, 자기가 한 경험은요, 고작 많아봐야 두 번, 세 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다라는 건 되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예. 근데 고작 한 번 연애해본 사람의 말을 듣고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연애를 진행한다? 그런 거 되게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는 거겠지만 이런 것들을 연애를 어떻게 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잘 발전시키고 부부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알아서 너네들이 사랑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은 진짜 그냥 마음이 있으면은 만났다가 없으면 헤어지고 그냥 그러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이런 거 학교에서 안 알려줘도 억울하다고. 예.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 중에서도 억울하다는 얘기 많이 해요. 예. 억울하다고. 이거 이런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왜 학교에서 안 알려주냐고. 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자, 아무튼 됐고 이제 자, 마지막 8번. 예. 8번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도 7번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되게 비슷한 부분인데 우리가 연락하는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뢰 형성 부분밖에 없다. 래퍼 부분, 이렇게 래퍼 부분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이 작업이라는 파트는 거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뭐냐, 어떤 파트가 있냐면 매력 어필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신뢰 구축 파트가 있어요. 자, 이게 매력 어필과 신뢰 구축이 있는데 이제 신뢰 구축 같은 경우에는 공감대 형성이나 공감대 형성 즉 래포 형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매력 어필은 이제 내가 얘기했지만 상대방을 리드하고 대화를 리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매력 어필이라고 하는데 사실 물론 우리가 핸드폰 게임을 통해서도 매력 어필을 할 수도 있죠. 대화를 하다가 중지하고 막 게임 같은 것도 진행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안 좋아요. 예,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데 하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매력 어필이 많아져 버리면은 사실 상대방의 기대치만 높여주고 여러분을 안 만나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전화 통화나 이 카톡 대화 문자로 얘기를 한다면 신뢰 구축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걸 통해서 너무 매력 어필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게 좀 문제가 되는 행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카톡의 주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외를 할 때 이 핸드폰 주기 그러니까 연락 주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외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외 연락 주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연락을 하는 거는 이제 상황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처음 연락을 했어. 일단 연락을 한 그 순간부터 예를 들면 제가 처음 연락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아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마무리 짓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15일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하는 게 정석 패턴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상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15일 있다가 두 번째 연락을 합니다. 첫 번째 연락이 잘 됐을 경우, 첫 번째 연락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가 한 달이다 두 달로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되겠죠. 한두 달 있다가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때 사람들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15일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해서 잘 되면 이제 우리가 데이트 빌미 잡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우리가 데이트 연락 주기랑 똑같아집니다. 예, 그래서 다음번에 한 7일 있다가 연락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해서 데이트를 약속을 잡고, 이런 식으로 제외는 진행이 될 거예요. 예. 아마 그렇게 제외는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 이 제외 같은 경우에는 이 제외에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형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거까지는 정형화가 될 것 같아. 첫 번째 연락하고 나서 한 15일 있다가 이 연락하는 거는, 이거는 정형화된 패턴인데, 이게 만약 연락이 안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존의 그 상황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제외 패턴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좀 다음 연락은 거절했을 땐 그 연락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이제 우리가 연락하는 그 상황이 권태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요번에 연락을 했다가 거절을 한다는 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적어도 한두 달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세 달에 한 번씩 연락하는 경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연락 주기는 그런 텀으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두 달, 세 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 연락이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제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보고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상대방이 짝이 있다면은 연락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락하셔도 됩니다. 예, 상대방이 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락하셔도 되고요. 짝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상황은요, 예, 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스트레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태기에 빠지게 된 어떤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남자친구가 막 프로젝트나 이런 게 갑자기 많아져서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헤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일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사람, 왜냐면 그런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얘가 체력이 회복이 안 되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절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뭐 마음이 뜨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조건들을 따져보고 연락을 해야 되는 거지, 예, 그게 아니고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감정만으로 연락을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일반적인 연애는 이렇게 안 가요. 예, 기본적인 연애는 보통 2, 3일 간격으로 갑니다. 왜 2, 3일 간격으로 가냐면, 꼭 2, 3일이라고 정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일단 정해놨어요. 2, 3일이라고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락을 하는 건 매일매일 연락을 해봐야 서로 그 좋을 게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연락하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어차피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만나다가 보면요, 제가 행복긍정님 사연에서도 좀 얘기해드렸고, 행복긍정님이 장거리 연애 어떻게 해요? 저한테 어떻게 관계 만들어 나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좀 힌트를 드리기는 했지만, 못 보신 분들은 어제의 강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2, 3일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가야지. 여러분들 맨날 연락하고 싶다고 했죠. 나중에는 어차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초반에는 너무 열정을 많이 쏟다 보면요, 에너지만 낭비하고 할 말도 없고 루즈해져요, 관계가.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 얘기가 있으면 해도 되는데 사실 초반에 만난 사이에서는 거의 공감대도 없고 서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말을 막 이어나가려는 행동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막 쓸데없는 대화만 계속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로에 대해서 매력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괜히 쓸데없는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서로가 인식을 하는 시기가 와요. 어느 정도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얘가 좀 그만 대화를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서로 착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못 끊고 막 밤새는 거야.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방은 이제 서로 에너지가 떨어져 가고 초반에 가졌던 호감도 어느 정도 지쳐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져 나가지고 만나기도 전에 헤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너무 막 열심히 연락을 하는 거는요,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봐요. 장기적인 연애 측면상 초반부터 너무 연락을 많이 하는 거는 안 좋다고 봐요. 예. 근데 여자분이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남자분들이 좀 선생 역할로서 그거 갖다 잘 컨트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남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착한 남자가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여자분들이 아직도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착한 남자는요 선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선장은요 내가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얘기도 해줘야 되고 상대방이 못하면 질책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카톡이 계속 진행돼봐야 서로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우리 카톡 적당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줄도 알아야 돼.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지. 하지만은 이걸 참으면요 나중에는 전체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메타 8번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막 대화를 하다가 이게 더 진행되면은 서로 지쳐서 언젠가 떨어져 나갈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만약 우리 연락 이대로 하면은 좀 서로 힘들 것 같은데 그만하는 게 어때? 라고 우리 연락 좀 줄이다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섭섭해 할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야. 예. 그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헤어지게 되죠. 이게 메타 8번이잖아. 그죠? 예.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에 이 얘기를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지쳐서 헤어지는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시간 문제죠. 그죠? 그죠? 쓸데없는 카톡을 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갖다가 남자분도 잘 보십시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연락의 주기는 2, 3일 패턴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2, 3일 혹은 3, 4일 패턴으로 진행을 하셔서 내가 데이트의 약속을 잡는 게 초반에는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2, 3일이나 3, 4일에 한 번씩 데이트 약속을 잡는 용도로 이 연락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죠. 연락의 주기를 이용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잘 안 되면은 이제 2, 3일 패턴이나 3, 4일 패턴으로 연락을 하다가 연락이 잘 안 되면은 15일이나 15일 패턴으로 넘어가고, 그죠? 그래서 더 안 되면은 한 달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점점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분들이 특히 하시는 행동 중에 뭐가 있냐면 연락이 안 되면 막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예. 왜 안 좋냐면 요것만 설명하고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여자분들이 아까 전에도 특히 누구지? 어떤 분이 하셨잖아. 그죠? GLK님이 하셨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 와. 그러면 연락이 안 오는 행동은 A라는 행동이죠. 연락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화를 내. 그러면 어때요? 인간은 동물이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상대방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건 마치 간식을 받는 행동이랑 똑같습니다. 예, 간식을 먹는 행동이랑 똑같아서 그런 행동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가요. 예, 더 연락을 안 하게 돼요. 예. 자, 근데 이제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상대방에게 초반에 혼낼 수 있는 건요, 연락을 최대한 안 하는 행동으로 가야 돼요. 예. 즉,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연락이 잘 안 오거나 그랬을 때, 본인도 연락을 잘 안 하는 패턴으로 가야죠. 예. 그렇죠. 연락을 아예 안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패턴을 좀 늘려가지고 너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그 여름님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 그러면, 아니, 본인이 30일 패턴은 헤어진 거 아닌가요? 헤어질 수도 있죠. 그게 두려우세요? 하지만 내가 괜히 30일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헤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괜히 30일 패턴으로 갔습니까? 상대방이 잘했으면 30일 패턴으로 안 가죠. 그죠? 30일 패턴으로 안 가죠. 무관심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니, 내가 잘했으면 30일 패턴으로 왜 가요? 예. 잘 안 되니까 30일 패턴으로 간 거죠. 15일 패턴도 있고 30일 패턴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점점 멀어진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지. 하지만 우리가 연락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는 제가 여태까지 하는 방식 중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자, 333님이 상대방이 왜 연락을 안 하냐고 이유를 물어보면요. 어떻게 됐죠? 솔직하게 말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왜 연락을 안 하냐고 물어보는 건 걔가 질척대는 행동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대응으로 하셔도 돼요. 예, 별로 대응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왜? 그 사람이 날 쫓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뭘 솔직하게 말할 게 뭐 있어. 얘, 이 새끼 뭔가 싶죠, 솔직하게. 보통은 15일, 30일은 언제 적용을 하냐면요. 연락이 안 왔을 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 연락이 안 왔을 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남자 입장에서 연락을 하면요. 대부분 연락이 안 오거나,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고, 연락이 오면은 땡큐인데,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안 왔을 때 15일로 넘긴다던가 30일로 넘기는 거예요. 왜?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 이 미루코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기회라고 느껴질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걸 텀을 주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가 얘가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매달리게 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얘는, 그럴 만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기회라고 느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제가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안 받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건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독려하면 안 되고 무관심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인간의 본연적인 가치적인 행동이나 내면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본능적인 차원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봬요. 예.